타이밍이 좁혀지는 타이밍은 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하락장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다?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1호 초이스 셀퍼이자 부동산 어드바이저 시크릿 브라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4월 6일에 오프라인 특강으로 진행한 1시간짜리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좀 짧게 편집을 해서 많은 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제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가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강한데 어떤 단지를 가야 돼요? 언제 가야 돼요?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그 기준을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갈아타야 될지에 대한 답도 제가 좀 쉽게 드려볼 수 없을까 고민을 했고 그 답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기준은 일단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15억입니다. 15억까지는 1주택이 유리합니다. 1주택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1주택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저는 이제 거의 전문 투자자입니다. 뭐 직장인이기도 하지만 저 같은 전문 투자자가 아니라면 그냥 평범하게 직장 다니면서 그냥 돈 모아가지고 아파트를 갈아타게 하면서 이제 가시려는 분들, 혹은 직장 계속 다닐 거고 어차피 부동산은 그냥 내 자산, 에셋 파킹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1주택 전략이 새는 돈이 가장 적습니다. 왜냐하면 다주택으로 갔을 경우에 일단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취득세 들어가죠. 그다음에 양도세도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가 안 될 뿐이지 2주택 이상부터, 그러니까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는 게 아니면 일반 과세로 계속해서 세금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매수할 때마다 중개수수료 붙죠. 그다음에 구축을 매수할 확률이 또 높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 들어가죠. 수리비 들어가죠.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으면 재산세, 종부세 이런 것들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잘게 나가는 돈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돈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새 나가는 돈이 꽤 많습니다. 신경 쓸 것도 꽤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하게 가는 전략은 1주택, 그냥 1주택으로 내가 실거주를 하거나 혹은 투자해놓고 갭으로 껴놓고 이제 사놓는 그 딱 한 채만 가지고 가는 게 새는 돈이 가장 적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국에 봤을 때 1주택으로 부자가 된다? 이건 쉽지 않습니다. 갈아타기에서 자산을 증식하는 거는 1주택이 조금 더 쉬운 건 맞습니다. 그런데 1주택 갈아타기로 부자가 됐다라는 사람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뭐 노후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다는 괜찮을 수 있지만 그냥 주택으로 만약에 다이다이 붙어가지고 다주택자와 1주택자 누가 더 부자가 많이 됐나요라고 한다면 압도적으로 다주택자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다, 주택을 계속 투자해가지고 돈 벌 자신은 없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갈아타기를 해야 되죠? 사실 이 방법밖에 없죠. 집값 상승분으로 오른 것 플러스 본인이 저축해서 모은 돈을 합쳐서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는 것.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집값 상승분은 상급지가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내 집이 1억이 올랐어. 그런데 내가 가고 싶은 집은 2억이 올라 버렸어. 그래서 못 갈아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 안 좋은 물건이더라도 최대한 잘 따라붙을 수 있는 물건을 고르는 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무 물건이나 사면 안 되고 조금 밑에 급지에 있는 물건이더라도, 조금 싼 물건이더라도 그래도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는 필요는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집값 상승분을 위해서 따라 올라갈 수 있는 물건을 골라야 되고, 두 번째 저축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쓰는 돈을 줄이거나 버는 돈을 늘리는 거. 많은 부자들이 얘기하죠. 저축 필요하고 돈 아끼는 거 필요하고 가계부 쓰는 거 중요해. 그런데 저축만으로는 부자 못 돼. 어쨌든 내 소득을 늘려야 돼.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직장인의 마인드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투자자의 마인드보다는 직장인의 마인드에 가까워. 그렇다면 어쨌든 버는 돈을 늘리는 건 부수입하는 거, 부수입을 통해 가지고 늘리는 거, 혹은 본인의 이제 연봉을 올릴 수 있게 본인의 커리어를 좀 잘 가꿔 나가는 거.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난 직장에서 너무 지금 버는 돈도 적고 직장에서의 비전이 좀 어두워요. 그렇다면 투자자로 가야죠. 아니면 사업을 하든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리스크가 없는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시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내가 저축으로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 쓰는 돈을 줄이면서 버는 돈을 늘려서 차곡차곡 돈을 모으고 그 모은 돈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값의 상승분을 합쳐서 상급지 갈아타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이 따라오죠.
너무 갈아타기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이미 다 도망가 버렸어요. 더 많이 올라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고민이 가장 많으실 겁니다. 타이밍은 언제나 갭이 좁혀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게 갭이 좁혀질 때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에요. 자, 그래프를 갖고 왔습니다. 잠실에 있는 파크리오죠. 26평형입니다. 보통 마포에서 이제 잠실로 많이 오고 싶어 하시는데, 마포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레미안 공덕 3차입니다. 둘 다 똘똘한 한 채죠. 그렇죠? 여기도 똘똘한 한 채, 여기도 똘똘한 한 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단지들에서 당연히 파크리오가 더 상급지이기 때문에 작은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프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가다가 올라갈 때 더 빠르게 많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붙는 타이밍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 친 이 타이밍, 일시적으로 붙었죠? 짧긴 하지만 붙었습니다. 요때도 잠깐 붙어 있죠. 다시 이제 벌어졌다가 요때 이제 또 잠깐 붙었다가 하락장 때 또 유사하게 붙어 있죠. 몇 건 아니지만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이 물건들이 이제 뭐 특수거래이거나 이럴 확률도 있지만 어쨌든 타이밍이 좁혀지는 타이밍은 옵니다. 근데 그게 보통은 하락장일 때가 많은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렇다면 지금은 좋은 타이밍이다 아니다? 좋은 타이밍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건 앞으로 그 타이밍이 안 오면 어떡하죠? 물론 이렇게 딱 붙는 타이밍은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가격보다 더 좁혀지는 시기는 반드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이번엔 같은 단지의 작은 평형과 큰 평형입니다. 25평형과 30평형입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30평형의 가격이 높은데 보면 요 시기, 요 시기, 요 시기, 그 다음에 요런 시기, 이런 시기에 가격이 일시적으로 붙습니다. 그럼 이런 타이밍에 25평에서 30평형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다. 한 번에 여기 선사현대 25평이 대략 한 9억에서 10억 정도 하는데 여기서 내가 만약에 한 13억, 14억 뭐 이렇게 한꺼번에 이동할 수가 없다면 그냥 한 번 한 쿠션 건너가지고 여기 갔다가 한 쿠션 또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징검다리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를 추천드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단지들, 같은 단지에서도 이렇게 좁혀지는 타이밍들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은 언제나 갭이 좁혀졌을 때 내가 갈아타야 되는구나. 내가 가고 싶은 단지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단지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단지의 갭이 좁혀졌을 때 내가 이동해야 되는구나. 이걸 머릿속에 반드시 넣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타이밍은 항상 이겁니다. 갭이 좁혀졌을 때. 그러면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이런 거죠. 상급지 갈아타기는 하락장이 제가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보통 상급지는 상승장 때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하락장 때는 일반적으로 하락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는 하락장이 유리합니다. 이건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궁금해하죠. 아니, 하락장 때 혹시 물건 팔아보셨어요? 물건이 안 팔려요. 집을 보러 안 와요. 특히 뭐 상급지들이야 수요가 있으니까 집이라도 좀 보러 오고 거래라도 되는데 우리 집은 아예 보러 오질 않는데 어떻게 거래를 합니까? 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인드를 깔아야 됩니다. 내 집을 나와 있는 시세보다 5천 더 싸게 판다. 가격대마다 다르지만 내 집을 나와 있는 시세보다 더 싸게 팔아. 그냥 금매 가격으로 처리해. 그리고 나는 그 하락장에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산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머릿속에 넣고 행동하는 사람, 이걸 기억해 놓고 내가 그 시세를 계속 트래킹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걸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그래서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게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가 유리하다.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는 그래도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가격만 조금 더 싸게 팔면 팔립니다. 그래서 대단지의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도 관심 있는 아파트가 조금 가격이 낮은 아파트 중에서도 항상 있거든요. 똑같은 가격대에서도 거래량이 조금 많은 아파트가 있고 적은 아파트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중요해진 것 같아요. 이 거래량이라는 키워드가.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항상 이 아파트의 거래량을 봐야겠구나. 거래량이 많은 아파트를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큰 평수 갈아타기든 아니면 상급지의 급매를 노리는 거든 일단 무조건 가격을 수시로 체크해야 됩니다. 그 가격을 수시로 체크할 때는 물론 네이버 부동산 통해 가지고 매일 이렇게 체크해 보거나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체크해 보는 것도 좋지만 친한 소장님을 내가 가고 싶은 단지에 한두 명 정도 혹은 두세 명 정도를 만들어 놓고 소장님 전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있고 요 정도 가격대에 내가 가격이 요 정도 좁혀지면 무조건 갈아탈 거예요. 무조건 내 집 팔고 갈아탈 거니까 만약에 급매 나오면 저한테 무조건 물건 주세요 라고 확신을 주는 사람에게 그 소장님은 연락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가끔씩 찾아가 가지고 커피도 그냥 한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끔 문자 보내고 기프티콘 하나씩 보내드리고 요런 것들만 해도 소장님들이 '아 얘는 진짜 거래를 할 애구나.'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